자, 등비수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여기도 되어 있지만 첫 항에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한다. 그래서 첫 항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공비를 그리고 R이라고 하면 그 다음 항은 AR이 되고, 그 다음 항은 AR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AR 세제곱,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게 A4. 자, 이러한 규칙성이 계속된다면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그쵸? 자, 뭐랑 비슷해?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데, 등차 수열이는 공차를 n-1번 더한다면, 자,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하면 돼? 공비를 n-1번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사용했던 원리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AN은 AM에다가 R의 n-m제곱을 곱하는 형태다. 왜? 여기가 첫 항이니까 A1이야, 1. 그래서 n에서 1 뺀 게 여기 지수에 와야 돼. 그래서 당연히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등비수열이라면 AN분의 AM은 R의 n-m제곱. 이때 n과 m은 크기는 상관이 없다. n이 더 크든 m이 더 크든 전혀 상관이 없고, 심지어 두 개가 같아도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죠? 자, 그래서 등비중항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이런 거야. 자, 여기 가운데 거는 얘네 두 개를 곱한 거에 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에도 적용시킬 수 있냐면 꼭 가운데가 아니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등비중항 알아놓으면 좋다. 자,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은 양 사이드 곱한 거.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비가 2라고 했으니까, 자, A는 어떻게 되겠어? 자, 첫 항 마이너스 4에다가 공비 n-1번 곱하자.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걸 이제 지수법칙을 살짝 이용해서 4는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3에 이거, 자, A는 뭐가 되겠네?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특히 공비가 마이너스인 케이스는 풀마 이렇게 반복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형태로 나온다면 공비가 음수라는 걸 자동으로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공비하고 첫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어. 자, 공비는 보니까 2분의 1이고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겠어? 자, 8에다가 2분의 1에 n-1제곱. 역시 이거를 지수법칙에 쓴다면 얘는 2에 1-n제곱도 되고요. 자, 만약에 2에 1-n제곱이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4-n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당연히 어떻게 써도 되고, 자, 2에 n-4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수법칙을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또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공비를 또 바로 찾기 어려울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또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AN의 형태가, 자, A 곱하기 B의 AN 플러스 B제곱 형태라면 당연히 첫 항은 n에다 뭐 넣으면 될 거고 1 넣으면 될 테니까 A 곱하기 B의 A 플러스 B제곱의 형태가 될 거고, 공비는 어떤 형태가 될 거고, 자, 공비는 또 팁을 드리면, 자, n의 개수하고 밑을 따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못 믿겠으면 여기다 1씩 넣으면 돼. 1, 2, 3, 4 넣어서 어디가 변하고 어디가 안 변하는지, 또는 원래 원칙대로면 이렇게죠. an-1, an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공비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넣어보면 금방 알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 깔 수 있다가, 공비가 뭐겠구나? 음수겠구나. 자, 그럼 an은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양 사이드 곱한 건 가운데 거 제곱. 자, a제곱이 16이어야 되니까 a가 뭐여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이렇게 양 옆에 있는 항을 안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 4인지 마이너스 4인지 알아낼 수는 없다. 자, 공비는 지금 풀만이 다 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곱한 건 얘의 제곱. 자, 그럼 a제곱은 뭐니까? 자, 8a. 자, 이때 a가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a가 0이라면 공비가 몇인 거니까? 0인 거. 공비가 0인 것도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하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는 0 또는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겠지, 그치?
그치?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이거 할 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첫째 항은 그냥 n 대신에 뭐 넣으면 되고 1 넣으면 되고, 자, a1이니까 뭐 3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자, 공비는 어떻게 된다? 4의 1제곱. 그래서 r은 4나 마찬가지. 그치? 자, A10하고 AN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있으니까, 자, A2분의 A5를 해주면 얘는 8분의 1이고 얘가 뭐가 돼야 돼? R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거 뺀 것만큼. 알겠죠? 자, 그럼 R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쵸? 자,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A10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A1을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 자, 보통 A1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 자, A2는 A1 곱하기 R이니까 얘가 지금 8이 되게 하는 A1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AN은 또는 A10은 A1에다가 R을 9번 곱하면 되니까 16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 자, 그러면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3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만약에 첫 항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면 바로 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야. A10은 A5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5번 곱해도 되죠? 자, 요것도 나쁘지 않죠. 그쵸? 그쵸? 굳이 첫 항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N도 마찬가지. 우리 보통 뭐 하는지만 A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뭐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고, A5 곱하기 R의 n-5제곱으로 계산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의 n-5제곱이라고 써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알겠죠? 자, 이러하면서 공비가 양수일 때 64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자, 이렇게 몇 번째 항이, 몇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 항을 구해서 n이 몇인지만 찾으시면 돼요. 자, 첫째 항하고 공비를 모르니까 첫째 항은 그냥 A라고 가정해주고 공비는 R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A3는 뭐가 되니까 A 곱하기 R제곱이 되죠. 그쵸? 자, 그럼 R제곱, A 곱하기 R제곱 2A. 자, 그럼 A가 0이 아닐 테니까, 그치? A가 0이 되면 얘는 다 0이 돼버리죠. 그쵸? 자, A가 0이 아니니까 R제곱이 뭐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R은 루트 2가 되겠네. 왜? 공비가 양수.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첫 항을 알아낼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첫 항을 알아냅니다. 자, A5는 A1에다가 R을 4번 곱하면 되고, A7은 A1에다가 R을 6번 곱하면 되지. 그치? 자, R의 4제곱, R이 루트니까 R의 4제곱은 4가 될 거고요. 4A1 더하기 여기는 8A1이 되겠다. 이게 12가 되는 A1은 1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AN이 어떻게 될 거고 1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이 될 거고, 얘가 뭐가 되게 하는 64 또는 2의 6제곱이 되게 하는 n을 찾으면 되지. 자, 그럼 2의 2분의 n-1제곱이 뭐랑 똑같아야 되니까 6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n은 13이 되겠네. 몇 번째 항? 13번째 항.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12하고 x하고 y하고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x하고 y하고 2는 순서대로 등비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때 x하고 y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자,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2x는 2개 더한 거. 그치? 그럼 2x는 y 더하기 12. 자, 첫 번째 식. 그리고 얘는 y제곱은 뭐 돼야 돼? 2x가 돼야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2x, 2x 똑같으니까 y제곱이 뭐가 되겠어? y 플러스 12가 되게 하는 y를 찾으면 되겠지. 그치? y가 딱 봐도 2개잖아. 그치? 그러면 둘 다 확인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y가 4일 때, 자, y가 4가 되면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x는 8이 되고요. 그쵸? 자, y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2개가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별거 없죠? 자, 2하고 A 사이에 세 양수를 써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다 라고 했어. 자, 2하고 A 사이에 세 개의 뭘 넣어서, 양수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만들었대. 자, 세 수의 곱이 216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 자, 얘네 둘이 곱한 건 가운데 거 제곱,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역시 가운데 거 제곱. 그치? 자, 그럼 만약에 이 세 개를 다 곱한다면, 이 세 개를 다 곱한다면 뭐가 되겠어? 이거의 세제곱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가운데 거 제곱이 이거에 곱한 거니까 여기 원래 루트 2a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 둘 곱한 것도 이거 제곱이니까 이 세 개 곱한 거는 루트 2a의 세제곱이 될 거다. 그리고 216이 아무리 봐도 뭐의 세제곱이야? 6의 세제곱이니까 루트 2a랑 6이랑 똑같으면 되고 2a는 뭐? 36이니까 a는 몇이겠네? 18이겠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세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 자, 그러면 a가 18이니까 나머지 숫자는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2하고 18이랑 여긴 뭐가 돼야 되고 6이 돼야 되고. 그치? 그럼 얘네 둘의 가운데는 뭐가 돼야겠어? 얘네 둘 곱하면 12,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공비가 루트 3인가 보네. 그럼 요거 3개 더하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요거 3개 더하면 6 더하기 8 루트 3이 합이고 a는 18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알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자, an 자체가 등비수열이라면 a의 제곱도 등비수열이 될까? 자,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의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제곱도 어차피 곱한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 대신 등비수열 더하기 빼기,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비가 같을 때만 등비수열이 되고 공비가 같지 않을 땐 등비수열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제곱한다면 첫째 항도 제곱하고 공비도 제곱하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쵸? 자, 얘는 뭐 했어? 역수했지, 역수. 역수는 쉽게 생각하면 나누기야. 1로 나눈 거잖아. 1을 나눈 거잖아. 자, 그럼 첫째 항도 역수시키고 공비도 역수시키면 간단합니다. 그쵸? 자, 근데 요거는 또 알아놓으면 되게 좋아. 요거는 알아놓으면 좋은 게, 자, 등비수열의 형태에다가, 자, 이렇게 로그를 씌우게 되면 특징, 자, 로그 A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n-1은 꺼내주고 로그 R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형태가 어떻게 돼? 요게 첫 항이면서 요게 뭐인? 공차인 등차 수열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 첫 항이 뭐면서 로그 2면서 공차가 뭐가 되게 하는 로그 3인 등차 수열이 된다 이거야. 이런 건 알아놓으면 되게 좋겠죠? 등비 수열에다가 뭘 씌우면 로그를 씌우면 등차 수열이 되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 나오는데 이 등비 수열의 합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야.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외울 거면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어설프게 외우면 어차피 제대로 못 써먹는다는 거. 자, 일단 공비가 1일 때는 너무 당연하니까, 자, 공비가 1일 때면 뭐가 변하지 않을 거야? 첫째 항에서 숫자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걸 그럼 n개 더하면 그냥 na죠. 그래서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말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말로 기억해야지 잘못 적용하지 않아. 알겠어? 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자,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얘가 주로 많이 나오죠. 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는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원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첫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R에 n-1제곱까지 더해줘야 되잖아. 그치? 자, 여기다가 뭘 하냐면 공비를 곱해서 자, 공비를 곱하면 쉽게 생각하면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돼. AR이 되니까 얘가 AR 제곱이 되니까 AR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한 칸씩 밀리면 얘도 나올 거고 뭐도 나올 거고 AR에 n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이게 중간에 똑같아지는 걸 만들어주면 빼면 아주 심플해지죠. 그쵸? A만 남고 AR에 n-1제곱 n제곱 남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R이 1이 아니니까 마음껏 나눠도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SN은 1-R분의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 또는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자, 요건 가능하면 말로 외우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를 말로 외우면 이렇게죠. 공비 빼기 그리고 첫항 자, 그리고 공비의 n제곱이 아니라 항의 개수 제곱이에요.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항의 개수. 이게 애들이 좀 착각을 해. 만약에 AN의 형태가 A 곱하기 R의 n제곱의 형태도 있고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거란 말이야. n제곱이면 여기다 n을 쓰고 n-1제곱이면 여기다 n-1 써. 이런 게 아니야.
일반항을 보고 여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더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SN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1항부터 N항까지 더했으니까 당연히 몇 개 더한 거야? N개 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N이야. 여긴 무조건 N이야, SN이라면. 만약에 이 N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뭐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더했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여기가 N-1개니까 항의 개수가 N-1개니까 여기가 N-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똑바로 외워야 돼.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거를 처음 외울 때 어설프게 외워서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알겠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뭐라고? 항의 개수 자리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단리법하고 복리법, 원리합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원리합계가 조금 어려워해요, 다들.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싫어하지. 왜 싫어하냐면 소수점이 워낙 많이 나오고요. 계산이 너무 더러워.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서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어떨 때는 뭔 짓을 하고 어떨 때는 또 뭔 짓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애들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내신에는 낼 수도 있으니까 내신 할 때는 학교에서 또 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조금 까다로운 학교들은 무조건 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면 워낙 잘 틀리니까. 알겠죠? 자, 일단 좀 용어들을 알아야 되니까 원리합계 자체의 용어는 어렵지 않아. 자, 그냥 원금하고 이자하고 더했다라는 뜻이야. 원금 플러스 이자를 구해봐 이거고. 알겠어? 원금하고 이자 더한 거 구해봐 이런 뜻이고. 자, 요게 또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적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예금은 그냥 한 번 넣는 거야. 한 번 넣고 냅두면 우리 예금이라고 하고요.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적금은 여러 번 넣기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 번 넣고 끝내는 걸 예금, 여러 번 넣고 끝내는 걸 적금. 알겠어요? 당연히 일단 뭐부터 해야겠어? 예금부터 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예금부터 할 거고,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이제 어떤 걸 단리라고 하냐면 그냥 원금의 이자만 계산하는 거야. 자,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는 걸 우린 단리법이라고 하고요. 자, 복리법은 어떤 걸 복리법이라고 하냐면 이자의 이자까지 계산을 합니다. 이자의 이자까지. 알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자 붙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1%라고 쳐볼게. 연이율이 1%. 자, 그럼 원래 1년 후에는 얼마가 있어야 돼? 이자가 붙어서 101만 원이 내 돈이 돼야 돼. 그치? 자, 근데 단리법이라면 여기 단리든 복리든 1년까지는 똑같은데 2년 후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단리법은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000원을 2년 동안이니까 2번 주는 거야. 그러니까 2만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2만 원이 원리합계가 되고, 자, 복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 1년 뒤에 이자가 붙어서 101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 101만 원의 1%가 또 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000원만 되는 게 아니라 11,1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11,100원이 추가가 되니까, 그쵸? 그럼 얼마가 되겠어? 102만 100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복리법이 유리하겠어? 단리법이 유리하겠어? 자, 단순히 이율이 똑같다면 복리법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많은 이자가 붙을 수 있을 거야. 왜? 더 이자가 붙을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네가 이 원리가 조금 다른데, 단리법 같은 경우는 어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니까 기간만 계산하면 돼. 몇 년인지만 알면 거기다 그냥 곱하기 n에서 더해버리면 되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약간 일정하게 늘어나서 등차 수열의 원리가 되고요. 자, 근데 어때? 만약에 1%가 이율이라는 거면 1%가 이율이면 몇 퍼센트 증가? 1%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101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거를 매번 계속 하는 거니까 이 복리법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의 원리가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예금입니다. 여러 번 넣은 게 아니라 처음 넣은 A1을
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1년 후에는 AR이 이자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 AR 자체가 이자고요. 얘가 원금이에요. 그래서 원래 A가 원금이었고 AR을 곱하면 이때 R은 절대 뭐가 아니냐면 퍼센트가 아니야. 반드시 숫자로 다시 바꿔야 돼. 왜냐면 퍼센트는 0.01. 예를 들어 1%라는 뜻은 뭐야? 0.01을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100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로 돼 있으면 반드시 뭐로 바꿔야 돼? 숫자로 바꿔놔야 돼. 다시 나누기 100을 해서. 자, 그러면 AR은 이자가 되고 원금하고 이자가 더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 역시 이자는 또 AR, 또 AR. 계속 AR만 더하니까 N년 후에는 AR이 N번 더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원리가 되고. 자, 복림법은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그럼 요게 내 돈이니까 요 원금에다가 여기에 뭐 곱한 거? R을 곱하면 이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니까 묶어내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그럼 결국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이니까, N년 후면 N번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요게 이제 복림법. 딱 봐도 느낌이 오지만, R이 기본으로 소시점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몇 이렇게 되니까 뭔가의 N제곱, 이 거듭 제곱하는 게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계산이 거지 같다. 알겠어요? 여기가 계산이 조금 짜증날 거야. 알겠어요? 왜냐면 돈에 관련된 거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좀 뭔가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자 받아야 되는 게 막 12만 5천 원이야. 만약 12만 5천 원인데 은행에서 귀찮다고 야 5천 원짜리 주기 귀찮은데 야 12만 원 받아가 이렇게 하면 기분 거지 같잖아. 그치? 야 5천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치? 그치? 그래서 어때? 돈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렇다고 뭐 은행이 너무 착해가지고 야 원래 12만 5천 원 줘야 되는데 야 그냥 13만 원 줄게 가져가 이러면은 땡큐지 아주. 그치? 그러면 은행 망하겠네. 그치? 자, 이렇게 돈과 관련돼서는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숫자가 더럽게 나와도 끝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알겠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100만 원을 10년 동안 다음과 같이 예금할 때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달리법이고 연일이 6%. 자, 6%면 10년이니까 자, 6%. 자, 100만 원의 6%는 일단 몇이에요? 6만 원이잖아. 그치? 그럼 원래 100만 원에다가 얼만큼? 6만 원을 몇 번? 10년이니까 10번. 그래서 160만 원 이 뜻이야 그냥. 그치? 자, 그러면 달리법은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아이 겁나 편하네 계산하기. 그치? 근데 달리법은 뭔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 그치? 뭔가 약간 손해보는 느낌. 자, 복리법이라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100에다가 곱한다고 1 플러스 R을 그러면 1.05 이걸 몇 제곱? 10제곱을 해주면 된다. 자, 보통 이 1.05의 10제곱을 우리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대놓고 준다. 그럼 163만 원이겠네요.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봐. 야, 뭐가 아무리 봐도 유리해요? 야, 복리가 심지어 연이율이 낮았는데도, 그치? 낮았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네. 그치? 자, 이게 일명 복리의 마법이야. 알겠어요? 복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네, 참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알지만 내가 분명히 뭐는 계산 안 했냐면 이게 만 단위는 공을 안 붙였어요. 안 붙인 이유가 그냥 나중에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만 단위는 일단 나중에 붙이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조건이 있을 수 있어. 뭐 계산하다 보니까 1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소수점이 나오니까 그때는 처음부터 공을 붙여놓고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니네 선택이다.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등비수열의 합.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자, 얘는 그냥 20항까지 더했네요. 20항까지 더했으니까 공비 빼기 1에다가 첫 항 공비의 몇 제곱? 20제곱 빼기 1. 자, 이게 20제곱 같은 경우는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계산할 수 있는 것만 그냥 써놓습니다. 이 정도만 써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근데 얘는 풀마 반복이니까 뭘 또 곱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 첫 항은 그대로 마이너스 3 그리고서 1 마이너스 2의 20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요게 계산하면 3이네요.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0제곱은 그냥 2의 20제곱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2의 20제곱에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자, 얘는 역수를 때렸으니까 모두 역수되고, 첫 항도 역수, 공비도 역수.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첫 항, 1 마이너스 2분의 1의 20제곱이 아니라 n제곱. 알겠어요? 왜? 항의 개수가 지금 n개니까. 자, 얘는 2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인가요? 요 정도만 써도 되겠네요. 더 정리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열 A에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이고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30일 때, 자, 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노멀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정상적으로 노멀하게 한번 푼다면 첫 항을 가정하고요, 공비를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공비 빼기 1에다가 첫 항,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요게 지금 10이라고 했고, 11항이 지금 첫 항이나 마찬가지. 어쨌든 10개 더했으니까 공비는 똑같을 거고, 자, 그리고 첫 항이 11항이니까 A 곱하기 아래 10제곱, 아래 10제곱 빼기 1이 지금 뭐인 거야? 30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R-1에다가 첫 항, 공비에 30제곱 빼기 1, 왜 30개 더했으니까 이게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아무리 봐도 얘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쵸?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10 아래 10제곱은 30이 돼서 아래 10제곱이 우리 3이라는 건 알아요. 자,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R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10제곱이 3이라는 건 R은 3의 10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 넣고 하면 A를 억지로 구하면 구할 수 있지만 괴로워요. 그쵸? 자,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 요거를 살짝 인수분해 하세요. 뭐로 인수분해 하냐면 아래 10제곱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아래 10제곱 빼기 1에다가 아래 20제곱 더하기 아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쪼개낼 수 있고, 이렇게 쪼개내면 좋은 게 여기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몇이라고? 10이라고 알고 있고, 얘도 얘가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13이니까 130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노멀한 풀이. 자,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철저하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 아래 30제곱 빼기를 싹 다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주어진 걸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왜?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그치? 아, 당연히 아래 10제곱이 3의 10제곱 이렇게 나오면 깔끔하게 아래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러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최대한 이용해서.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노멀한 풀이.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좋은 풀이에요. 분명히 좋은 풀인데, 아, 조금 귀찮네. 그치? 그리고 조금 뭔가 어려워 보임. 그치?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셔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A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어디까지? A10까지 더한 게 지금 10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분명히 A11, A12 어디까지 더한 거? A20까지 더한 게 30이라고 했어. 뭔가 항의 개수가 딱 10개 맞네. 그치? 자, 그리고 정확하게 딱 뭐 10개씩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1로 넘어오려면 곱하기 아래 10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 말은 아래 10제곱이 자동으로 뭐라는 거고 3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곱하기 아래 10제곱을 해주면 뭐가 될 테니까 9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겠어? A21부터 22 어디까지 더한 거? A30까지 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긴 하지. 자, 그러면 뭐 해도 돼? 굳이 뭐 식서일 필요 없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한 게 A1부터 A30까지 더한 거죠? 그럼 요거 세 개를 그냥 더해버려도 자동으로 130이 나오니까 어때? 깔끔하고 좋지, 그치? 자, 그 대신 이건 단점이 있어. 반드시 개수가 딱 맞아야 돼. 알겠어요? 개수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없어? 될 리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게 개수가 뭔가 10개씩 또는 5개씩 또는 뭔가 이렇게 뭔가 패턴이 있다?
그러면 요 짓을 할 수 있고, 개수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아까처럼 노멀하게 그냥 해서 A하고 R을 전부 다 구해서 계산해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니까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자,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항상 이렇게 SN이 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뭐다? n번째 항이다. 보통 n번째 항은 뭐다? AN이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 자, 여기는 뭐는 함부로 넣을 수 없다? 1은 함부로 넣을 수 없다. 1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얘는 S0가 0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n에다 1을 넣을 수 없고, 첫 항은 반드시 뭐로 계산한다? S1. 저기다가 1 집어넣은 걸로 계산해야 되고, 자,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 역시 AN, n번째 항이 되는데, 여기에 1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S0가 0이 되면 가능하다. 자, 이게 1을 넣고 2를 넣고의 차이가 뭐냐면, 1을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첫째 항부터 수열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땡땡 수열이라는 뜻이야. 내가 땡땡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되고 모든 수열이 다 돼.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고, 얘는 2부터 되니까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은 규칙이 안 맞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규칙이 맞아요. 이런 뜻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빨리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S0가 0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당연히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어요.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빨리 판단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SN이 이렇게 있을 땐 N에다 일단 0부터 넣어보는 거야. 자, S0를 넣어보면 0이 아니죠. 그쵸? 자, S0가 0이 아니니까 아, 얘는 뭐겠다. 일단 SN 빼기 SN-1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걸 했을 때 뭐가 나오긴 하는데 AN이 나오긴 하는데, 또 이런 거 못하면 안 돼요. 자, 요게 N에다 뭐부터 가능하다? 2부터 가능해서 첫 항은 따로 계산해야 된다. 참고로 얘는 2의 n제곱으로 묶어주면 2의 n제곱에다 2 빼기 1이어서 2의 n제곱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AN이고, 여기다 뭐부터? 1은 넣으면 안 돼. 그리고 첫 항은 따로 계산. 첫 항은 여기다 1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1 넣은 거다.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그쵸? 그치? 자, 그래서 봐봐. 눈으로 봐도 알지만 여기다 1 넣은 거랑 A1이랑 절대 똑같지 않지. 그치? 그럼 이렇게 따로 구해서 써놔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등비수열은 정의 자체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AN이 등비수열일 때 요거일 때 실수 K의 값과 공비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얘도 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바로 구할 수 있냐? 자, 얘가 대놓고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S0는 그냥 0이어야 돼. 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만 등비수열이라고 하지,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이라고 부르진 않거든. 자, 그럼 S0를 이용하면 1-K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냥 K가 1이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얼마든지 공비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잘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 자,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어땠냐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R 빼기 1에다가 A의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럼 이걸 살짝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같은 형태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R의 N제곱, 공비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니까 공비는 볼 것도 없이 그냥 5라고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